저는 이소연입니다. 올해 48살입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2층 침실의 천장을 보수하고 있었어요. 낡은 천장판을 걷어내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1층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간간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망치질하는 소리, 천장판이 무너지는 소리. 약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연 씨,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은 어수선했어요. 오래된 천장판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다리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천장판을 설치하기 위해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 목재 조각을 이쪽으로 밀어주시겠어요? 저는 바닥에 있던 목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중심을 잃었어요. 위험해요. 저는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그를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 둘 다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가 재빨리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위를 덮었어요. 단단한 가슴, 따뜻한 체온, 그리고 제 배와 허벅지 사이에 느껴지는 무언가. 단단하고 크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던 크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방을 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 2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년 전 저는 이혼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은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퇴근 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만족할 수 없다. 돈도 못 버는 주제의 집안일은 제대로 하냐? 저는 2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했고 파트타임으로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제 친정은 가난했고 시댁은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서슴없이 저를 폄하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아들이 군제대를 하고 복학했을 때, 드디어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상대는 직장 후배 28살 여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애랑 새로 시작하겠다. 저는 울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겨워. 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48살 여자를 누가 거들떠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외도 증거를 모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샀습니다. 경기도 작은 읍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동네. 30년 된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시는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박준호 씨였습니다. 38살 프리랜서 건축업자.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큰 키에 튼튼한 체격. 손이 크고 움직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뢰감을 주었어요. 그는 2시간 동안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메모를 하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렇게 2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했어요. 묵묵하게, 꼼꼼하게. 저는 자연스럽게 점심을 챙겨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배려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가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차렸습니다. 그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설렘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는 그가 언제 올지를 생각했습니다. 화장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옷을 고르는 것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48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저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일을 하러 온 건축업자일 뿐. 저는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말한 그 사건 이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48살 먹은 여자가 남의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당황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2층에서 작업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드르륵, 탁탁, 망치질 소리.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거야. 그가 나를 감싸면서 긴장해서일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뒤 준호 씨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의 표정은 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물을 드릴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하며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목을 지나는 물.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였어요. 작업복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착각이었나?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내일 또 뵙겠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야?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꾸만 아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저를 감싸 안았던 그의 몸. 제 몸에 닿았던 그것의 감촉. 베개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48살 여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1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과의 관계는 순전히 의무였습니다. 느끼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내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마지막엔 몇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봐.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혼 후에는 아예 포기했어요. 48살이면 이제 그런 건 다 끝난 거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상한 떨림을, 호기심을. 내가 미쳤나? 그래도 잠은 와야 했어요. 내일도 그가 올 테니까요. 새벽 3시, 4시를 거쳐 5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8살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화장에 더 신경을 썼어요.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이상하고 너무 편한 건 또 그렇고. 결국 깔끔한 니트의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담담한 표정, 깔끔한 작업복, 손에 든 공구 가방.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도 조금 긴장해 보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거실 벽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작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소처럼,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자. 점심은 차려줬지만 이번부턴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드세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그도 뭔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미 늦었다는 신호였습니다. 1층 거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 준호 씨는 거실에 오래된 가구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선반, 테이블. 모든 걸 한쪽으로 모아야 했어요. 저는 책장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이 책장을 저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함께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책장의 양쪽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 그런데 책장이 기울었습니다. 위험해요. 저는 소리쳤지만 책장은 이미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책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저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책장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단단한 가슴, 따뜻한 체온, 그리고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것. 이번에도 선명했습니다. 직접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몸을 빼냈습니다. 얼굴이 불타올랐어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빨리 책장을 다시 세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싱크대를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 정말로 저렇게 큰 사람이 있었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호 씨가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공사가 끝나면 그는 떠날 거야.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가슴 한쪽이 허전해졌습니다.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드시고 가실 수 있을까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좀 만들어놨는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매일 점심을 차려드리는데 저녁 한 끼쯤이야. 그럼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재료가 있었습니다. 삼겹살, 야채, 김치.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둘은 대면했어요. 처음으로 저녁을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있었지만 천천히 대화가 나누어졌어요. 소주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결혼은 안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저도 술에 취한 용기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혼자입니다. 그의 눈이 제게 향했어요. 취기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책장 사고 때도.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가요? 소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편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겠습니까? 네. 천천히 가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아픔을, 그리고 희망을. 저는 깨달았어요. 48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까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10시쯤 가도 되겠습니까? 미소가 지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48살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로션을 바르고 옷을 골랐습니다.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10시 정각. 딩동.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커피를 내려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갔지만 준호 씨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어요. 보고 싶어서입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밤이면 함께였습니다.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웃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 남자분이 누구세요? 저는 답했어요. 제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오, 잘생겼네요. 약간의 수근거림이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있어도 될까요? 저는 알았어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48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떨리는 첫날 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서. 이래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공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매일 찾아왔어요. 보고 싶어서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1층 거실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박준호 건축.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준호 씨 솜씨 정말 좋아요. 꼭 추천할게요. 어느 날 마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즘 얼굴에 꽃이 폈네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행복해 보여요. 준호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어. 돌아오자. 나가세요. 태도가 뭐 그러냐고. 우리 이혼한 지 2년이 됐어. 근데 그 여자랑 헤어졌어. 역시 넌 필요해.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그는 집 앞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48살 여자가 38살 남자를 꼬셨다더라. 돈 많은 거 보고했대. 공사비도 안 받고 한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남편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을 걷다 보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에게도 영향이 갔습니다. 소연 씨 때문에 일감이 끊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네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왜 짐을 쌌습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일감도 끊기고 이건 제 탓이에요.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연 씨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동네에서 일하면 됩니다. 소연 씨만 있으면 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있어요. 제가 지킬게요. 그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함께 싸우기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문은 더 심해졌습니다. 돈으로 젊은 남자를 붙잡고 있대. 집까지 줬다더라. 전 남편이 불쌍하대. 거짓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준호 씨의 일감은 계속 줄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면 됩니다. 그는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생각 다 했냐고. 그 남자 이미 끝났어. 도망갈 거야. 현실 봐. 나가세요. 마지막 경고야. 일주일 더 줄 테니 그 남자 버리고 나한테 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 준호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소연 씨한테 이러세요?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부끄러운 건 당신입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간 사람이죠. 제 전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날렸습니다. 준호 씨가 피했어요. 폭행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여기 CCTV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대화도 녹음됐습니다. 당신이 소문 퍼뜨린 것, 협박한 것, 다 증거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요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 다 거짓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장님은 동네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렸지만 준호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학대했고 외도를 했으며 이혼 후 다시 돌아오려고 협박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집을 지어주신 분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뿐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우리 집도 9살 차이야. 다른 분도 덧붙였어요. 우리 집은 10살이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 좀 봐줄 수 있어요? 벽지도 부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후 준호 씨의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1층에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어요. 박준호 건축. 주소는 이 집이었습니다.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니까요. 어느 날 마트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즘 얼굴에 꽃이 폈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 씨도 좋은 사람이고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어요. 이제는 이웃 동네에서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든 강릉이 둘이서 천천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8살에 처음 가는 연인과의 여행이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마법 같았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소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럼요. 당연히요. 48살에 처음으로 받는 진심 어린 청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할까요? 네. 가족들하고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요. 좋아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소연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48살, 38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저는 이소연입니다. 48살에 시작한 진짜 인생. 38살 건축업자와 함께 찾은 진짜 사랑. 10년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48살에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6개월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과 아들도 축복해 주었어요. 준호 씨의 가족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박준호 건축 간판이 걸려 있고 저는 2층에서 제 쇼핑몰 일을 합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말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48살 이혼녀 이소연과 38살 건축업자 박준호의 사랑 이야기. 누구나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물, 그리고 행복을.